경기도 부동산 규제 이후 분위기 알려주세요. 60대 남자가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고민이 깊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매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조용합니다. 규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중개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중개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도대체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규제 이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지금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남 분당에 사는 65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용이었습니다. 규제 전에는 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김영수 씨는 만족했습니다. 규제가 발표됐습니다.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거래 규제가 쏟아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걱정됐습니다. 팔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팔아, 더 떨어진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기다려, 다시 오른다. 김영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중개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수자가 줄었어요. 대출이 안 되니까요. 집값은 보합입니다.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김영수 씨는 일단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 결정이 맞을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팔 걸. 하지만 지금 팔면 손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유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기다리길 잘했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 시대는 끝났나? 용인에 사는 60대 박정희 씨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위해서였습니다. 규제 전에는 가격이 너무 높았습니다. 살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규제가 나왔습니다. 박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값이 떨어지겠구나. 기다렸다가 사자. 참았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비쌌습니다. 박정희 씨는 실망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안 떨어지나요?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매물이 안 나와요. 집주인들이 버티고 있어요. 손해보고 팔 사람이 없거든요. 박정희 씨는 난감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들 부부는 빨리 집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매물이 없었습니다. 결국 조금 비싸지만 샀습니다. 더 기다리면 오히려 오를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 씨는 아쉬웠습니다. 규제가 나왔는데 왜 집값이 안 떨어지지? 수원에 사는 70세 이순자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거주였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습니다. 규제 전에는 집을 팔면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규제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집도 안 팔리고 살 집도 비쌌습니다. 이순자 씨는 부동산을 여러 곳 다녔습니다. 중개사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즘 거래가 안 돼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망설이고 있어요. 이순자 씨는 포기했습니다. 이사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냥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습니다. 규제만 없었다면 이사 갈 수 있었을 텐데 이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성에 사는 60대 최철수 씨는 투자자였습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제가 나오자 세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보유세가 부담이었습니다. 최철수 씨는 결정했습니다. 일부를 팔자, 세금 부담을 줄이자, 매물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최철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매수자가 없어요. 대출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규제 때문이에요. 최철수 씨는 난감했습니다.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 보유하자니 세금이 부담이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최철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규제가 투자자를 죄인 취급한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안양에 사는 65세 정미숙 씨는 중개사입니다. 현장에서 매일 느낍니다. 규제 이후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규제 전에는 바빴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습니다. 매물 문의,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규제 후에는 조용합니다. 전화가 뜸합니다. 매물은 나오는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정미숙 씨는 한숨을 쉽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요. 중개수수료가 수입인데 거래가 없으니 돈을 못 벌어요. 다른 중개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중개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정미숙 씨도 고민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시장이 다시 살아날 거야.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평택에 사는 70세 한경수 씨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실거주 한 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 생각도 살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친구는 투자한 아파트를 못 팔아서 고민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집을 사려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포기했습니다. 한경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규제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투기를 막으려고 한 거라는데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 같다. 젊은이들이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요. 한경수 씨는 안타까웠습니다. 정책이 복잡하다. 누구에게는 약이고 누구에게는 독이다. 광명에 사는 65세 송미경 씨는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규제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이 집을 못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규제로 집값이 안정됐습니다. 더 이상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송미경 씨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집을 파려는 사람들은 안 팔린다고 했습니다. 사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싸다고 했습니다. 송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정책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남양주에 사는 60대 이철호 씨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규제 직전에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규제가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규제가 나왔습니다. 이철호 씨는 기뻤습니다. 이제 집값이 떨어지겠구나. 싸게 살 수 있겠다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비쌌습니다. 이철호 씨는 실망했습니다. 더 기다렸습니다. 석 달, 6달, 1년이 지났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철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결국 규제 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이철호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살 걸 왜 기다렸을까?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고향에 사는 70세 강순자 씨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팔지도 사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팔라고 합니다.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합니다. 강순자 씨는 혼란스럽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급할 것 없다. 천천히 지켜보자. 강순자 씨는 뉴스를 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전문가는 오른다고 합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강순자 씨는 한숨을 쉽니다.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 나이가 들어도 모르겠다. 그냥 있던 대로 살자. 시흥에 사는 60대 박순옥 씨는 현명하게 대응했습니다. 규제가 나오기 전에 필요 없는 집을 팔았습니다.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규제 후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조급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사야 하나요? 박순옥 씨는 대답했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시장이 불안정해요. 박순옥 씨는 장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장기 투자다. 조급하면 손해다.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규제 이후 크게 변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매수자가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고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힘듭니다. 세금 부담이 크고 팔기도 어렵습니다. 실거주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중개사들은 장사가 안 됩니다. 거래가 없으니 수입이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급해 항동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기다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필요할 때 사십시오. 투자 목적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단기 수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